예, 해마다 맥추절 혹은 추수감사절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일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도 다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어려서 제가 지냈던 그 시대는 꼭 이조 시대의 말기, 그것도 지리산 꼴짝이 이럴 때 살았기 때문에 살아봤고, 지금 AI가 뭘 우리가 묻든지 질문만 잘하면 뭐든지 대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한 거는 뭐 불행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걸 마냥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고생했던 것이 오히려 제게 많은 도움이 됐다. 어려운 날을 헤쳐나갈 때, 어릴 때 고생한 그 고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당시에는 즐겁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많이 감사해요. 지금도 이 척박한 땅을 그래도 뭐 나무를 심거나 채소를 심으면은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틈틈이 노력을 하는데, 그 조상들이 5,000년 그 이전부터 이 땅에서 흙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들, 그 얼마나 어려웠을까. 지금이야 그 기계가 발달하고 해서 좀 낫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낫을 가지고 풀을 베다가 거름을 만들 때 소 발 밑에 소 똥과 오줌에게 이게 그 비벼 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등짐으로 전해서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새카만 옥토 한 줌이 얼마나 소중한가, 흙 한 줌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에 오히려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해서 병이 날 정도로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싶어요.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최상의 기후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한번 갔을 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달에 갔어요. 11월 우리 한국 선선한 참 좋은 기후인데, 공항 안에도 그 에어컨이 시원찮은지, 아니 그 공항 실내에도 확 더위가 오는데, 저는 또 더위를 좀 잘 못 참는 편인데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여기서 내가 성경 강좌를 해내겠나 하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공항 청사를 나오니까 이거는 뭐 딱 걱정이 되더라고. 제가 만하면 참는데 뭐 한국에서 여름을 겪어봤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더위는 우리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보고, 시베리아까지는 안 들어가고 모스크바 정도라도 5월 달에 눈이 펄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보고, 열사의 땅, 이집트, 요르단 온 산이나 들에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안 보이는, 그런 걸 다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봄이 있다는 거, 이 딴 나라는 봄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대개 다른 나라 보면 우기, 건기, 1년에 2계절이야. 우기, 건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봄은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 여름에 또 그 푸르름이 있고 가을에 그 단풍의 열매가 그리고 겨울에 그 아름다운 설경 이런 것들은요 모든 나라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후대가 온대 지역으로 사계절이 분명한데 우리가 살고 있고 강수량이 1년에 1200mm 이상 오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면 전혀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리고 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계곡으로 시나브로 내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 민족이 일단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로 같으면 그 IQ가 제일 높아요. 북한하고 우리가 평균 IQ가 106인데 일본이 105고 미국은 96밖에 안 돼요. 온 잡탕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민족이 아주 우수한 민족이고 최근에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어린아이 천재 영재들이 가가지고 교수들을 막 놀래게 하는 거야. 그건 매일 나와요. 그런 뉴스가. 한국 애들은 계산기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라. 뭐 믿고 뛰어다니는지 그냥 암산이 그냥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란 너는 가난해서 계산기도 없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여러분 종교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걸 좋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 안 가도 돼. 모든 종교 다 있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종교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슬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 믿어야 되고 그거 안 믿으면 막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보다 어려가 얼마나 낫습니까? 자유롭잖아요. 그 하나님 방법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독교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국교형이 되면 좋을 줄 알지만요. 국교형이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종교가 제일 먼저 부패해버려요. 종교적으로도 우리는 뭐 다양한 민족이에요. 한글. 이거는 저는 한글의 위대함을 진작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 20몇 년, 한 30년 전부터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이런 걸 공부해 보니까 그 참 헬라어는 물론 좀 좋은 언어예요. 그래도 모음에 있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고 말에 품위가 없어요. 소리 들어보면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세계에서 가장 갈목할 만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한때 뭐 그 고구려 땅을 이제 우리가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거 외에는 침략하거나 악을 행한 일 많지 않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역사예요. 문화도 서양 사람들 우리를 몰라줘서 그렇지 서양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문화를 조금씩 마술로 보기 시작하면서 역시 한국이라는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고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문화 강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을. 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 처음 받았는데 문학상을 그 혼자 받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 문학을 이해할 실력이 없어 그렇지 이해할 실력만 있다면 우리는 뭐 노벨 문학상 여러 개 받아야 돼. 기술도 우리 기술이 뭐 첨단 기술이나 빅테크, 하이테크 이런 게 조금 부족해. 기초과학도 부족. 그래도 활용 기술만큼은 세계 1등입니다. 어느 나라 기술이 나왔어도 그걸 가져와서 활용하는 데 한국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와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너무 편리하게 어떻게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 활용하느냐 해서 아주 놀란다는 거예요. 미래. 다른 나라는요, 미래가 없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개발할 걸 다 개발해가지고 발명할 것도 없고 개발할 것도 없고 발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와버렸다. 근데 우리는요, 아직 통일이 있잖아, 통일.
아직도 우리 그 확장성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가끔 방문한 나라 사람들이 놀라는 게 예를 들어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 가면 산이 없거든요. 그냥 팽팽한 들인 거야. 그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도시 안에 산이 있다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개펄도 있고 늪도 있고 습지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평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작은 땅인데도 다양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중한 점 몰라서 그렇지 사막만 있거나 아니면 그 평지만 있거나 이런 데 그 가서 밋밋한 삶을 보다가 한국 땅으로 와서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탄성의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자원, 석유는 좀 없지만은 거의 마치 지하자원의 샘플 보관소처럼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있어. 아주 표본실처럼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 기초공업이라 기초과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갖 게 다 나와요. 혁신, 그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인데 왜 저리 뒤처져 버렸냐. 일본은 혁신이 안 돼요. 개혁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고 장인 정신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되는 게 없어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뭐 불편하면 딱 못 참거든요. 반드시 고쳐내고. 그래서 이런 혁신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혁신적이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예요. 교육, 대단한 교육열이죠. 그거 뭐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도가 보기보다 교육열이 높아요. 인도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신분 상승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모디라고는 총리가 그 제3계급 아주 아래 쪽 계급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총리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인도 사람들이 인도는 9구단이 그래도 우리는 9단까지 9단. 그리고 19단도 있어요. 9구단을. 그 수학에 있어서 거의 천재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여간 아니죠. 세계적으로 수학 능력이 한국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을 보고 온 세계 교통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러 온다는 거야. 고속도로 와서 그 길 안내선을 칼날한 게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깜빡하는 순간에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빨리 가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잘못 들면 애먹잖아요. 근데 딱 그저 미리 길 안내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그 휴게소, 이거는 세계적인 명품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꽤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 휴게소가 이거 백화점 수준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많이 놀란다는. 그리고 육로, 해로, 항로, 지하철까지 모든 교통이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가보면요, 골목이 좁아서 관광버스 2대 피하지 못하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뒤에 출발한 나라인데, 그래서 선진국이 잘못된 걸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도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창원 같은 데 보면 대단히 도시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택시 요금이 싸고 뭐 항공 요금은 뭐 싼 거 아니지만 그 외에 모든 요금이 쌉니다. 기차 요금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싸고 택시 요금도 싸고 버스 요금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표 하나 끊으면 이것저것 환승이 다 되고 그리고 안전해. 굉장히 안전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가장 선진화된 교통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치안과 보안, 밤거리에 여성들, 처녀들이 마음 놓고 활보하는 그런 나라, 세계 한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무 나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와서 외국인들이 한동안 놀라는 것 중에 한국은 뭐 북한이 있고 노스코리아가 막 위험하고 저저 이랬는데 와서 보고 이렇게 안전하고 편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겠나 할 정도로 놀란다는 거예요. 의료, 명품 의료죠. 우리 의료 기술과 의료 그 제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 유럽의 북유럽파 일대 그 사회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의료가 무료인데 문제는 무료이다 보니까 병원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안 돼. 장비가 없어. 그 한국을 와야 첨단 수술이 가능하고 첨단 치료를 하면 한국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의료가 한국의 상품 중에 상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저렴해요. 우리나라 보험 안 들고 수술한 게 미국의 보험 든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서비스도 빠르고 더 기술도 낮고 친절하고. 우리 땅에 우리가 사는 거 모르는 거예요. 딴 데 안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 산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복지면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 중에 뭐 약간 치매가 있거나 하면요. 그 요양보호사가 가서 하루 3시간씩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국가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는 아침 9시 정도 되면은 군에서 지금 모시러 와. 차를 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즐겁게 해주다가 오후 5시 때부터 집에 다 태워다 주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야. 아마 이제 한국이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노인 빈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이 세계적 수준이야. 자녀들 공부시키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느라고 노인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예요, 지금 다. 그래도 정부가 뭐 기초생활비, 뭐 연금 온갖 걸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해는 그만 해도 대단한 노력을 한 거예요. 짧은 기간에 우리 복지 시장인데 복지란 말을 쓴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기술과 이런 것도 빅테크,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지만은 금방 따라하고 활용하는 거는 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민주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못 따라와요. 대통령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어. 우리는 몇 번 해봤잖아 벌써. 그런 나라가 세계 어디도 없는 거예요. 농사 땅이 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짜투리 땅까지도 잘 활용하는데 한국의 농사 생산성이 지금도 세계 최고일 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이라 가지고 수직 농장 농장이 이래 수직으로 계속 여러 층으로 폭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 기술이 온 세계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품종도요. 옛날에는 모든 품종이 다 일본에서 가져왔어. 요즘은요. 한국에서 새로운 품종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에 농업이 이것이 그야말로 생명공학에 속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 농업에 아마 투입되지 않겠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게 농촌이 지금 곧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리가 비고 땅과 집과 이게 다 활용을 안 해가지고 이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농촌으로 가는 사람에게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런 발표하더라 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돌이요, 석질이 굉장히 좋은 나라야. 특히 지리산 쪽에 가면은 이 삼장면 거기가 홍계 대포로부터 홍계로 올라가면은 산골짝 올라가면요, 돌의 절반이 맥반석이야. 수질 개선할 때 물을 거르는 돌 중에 맥반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골짜기에 돌이 절반이 맥반석인 거예요. 당연히 물이 좋죠. 그리고 웅석봉 저쪽으로 가면 청석이 있어가지고 썩은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이 좋죠. 아니면 화강석. 석대가 석대가 돌이 이제 썩돌처럼 푸석푸석한 돌이 많은데, 그러면 물이 이제 뿌옇거나 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이 경호강 물을 여과해서 우리가 쓰는 수돗물이 예비양 생수 못지않게 좋습니다. 저는 이 목양실에 그때 깜빡하고 뭐 여기서 물 쓸 일이 해가지고 수도관을 배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나 커피를 끓여 먹으면요, 집에서 이만한 통에 물을 담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물을 부어 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내가 봤는데 무슨 생수는 유통기한이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한국 수돗물은 유통기한이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 해가지고 내가 시험 삼아 물병 이만하거든요. 이만한 데다가 올 1월 달인가 물을 한 통 갖다가 뭐 한 주일에 커피 한 잔, 두 잔 다 먹으니까 페트병에다 물을 담았는데 6개월 되는데 물이 안 변한 거예요. 유통기한 없는 게 맞아요. 그냥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괜히 생수 사오지 마. 수돗물 틈 생수도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관 안에 약간의 물때가 끼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 생수병 1리 안에 2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래전부터 수돗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래서 석질이 좋고 토질이 좋고 수질이 좋아. 공기도 아주 우리나라가 좋은 편인데 가끔 이제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긴 해도 그래도 좋은 편이야. 황사가 날아오다 이제 서해 바다 많이 빠져 죽어요.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삼천포 상조감인가 그쪽에 우리 성도 몇 분하고 방문했는데, 나는 지난번에 환경주일에 설교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도 또 스티로폼 부스러기 막 그 플라스틱 쓰레기 막 이런 게 막 많지 않게 나온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 그냥 한 쪽으로도 못 봤어요. 어떻게 소재를 했는지.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뭐 부유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니까 태평양 한가운데로 시려갔어. 조류가요 그 서해안으로 치면은 거기가 위에가 막혔잖아요.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폭 치고 올라갔다가 그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6m 이상 빠졌다가 들었다가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리고 돌아 나와가지고 일본으로 해가지고 저리 해류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그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한국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조류가. 그래서 비교적 우리 한국 바닷가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2가지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사는 땅이 얼마나 감사할 땅인가. 제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마다 한 번씩 잠들기 전까지
하루 24시간을 감사해도 모자라는 정말 복 주실. 그러니까 어떤 땅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 주시기 어려운 땅이 있어요. 사막에 무슨 복을 어떻게 줘? 그건 석유 나는 거 외에는 복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는 뭐 1년 내 여름 같으니까 해발 1,500m 이상 가면요, 인도네시아가 괜찮아요. 해발 1,500m 이상 올라가면 1년 내 우리나라 봄날씨 같아. 그지 왜 보통 사람 사는 땅은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여름에 조금 덥고 겨울에 조금 춥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추위와 더위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갖다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또 어디가 살아도 한국 사람 조금 잘 살아요. 미국도 가면은 어느 나라 이민보다도 한국 사람이 잘 삽니다. 물론 중국 사람도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한국 사람이 잘 살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한국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잘 살아요.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오면 땅값이 올라간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간다. 잘 살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래요. 그 노인 빈곤, 양극화, 절대 빈곤, 불평등, 불균형, 저출산 문제, 대여섯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우리 사회에. 그렇긴 해도 이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멋들어진 나라를 만들어 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또 감사도 해야 돼. 근데 그 50년이 누가 일한대? 우리가 일한 때야. 죽기 살기로 이랬거든. 3교대 뭐 이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무대로 이제 사라질 때가 됐는데 돌아보면은 불과 5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든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나라는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다. 맥수 감사절에 보리농사 안 지어도 감사해요. 보리농사 지을 때보다 더 잘 누리고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되면 쌀이 모자라가지고 한국 보고 쌀 좀 수출해달라고 난립니다. 지금도 쌀의 가격 우리도 배나 하는데도 쌀이 모자라. 그리고 뭐 아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과일이 세계 제일 맛있어요. 사과도 제일 맛있고 배도 제일 맛있고 뭐든지 간에 심지어 그 인삼이 미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는데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 것도 있는데 성분이 달라. 심지어 송이가 카나다 같은 송이를 한나절 나가면 한 부대에 이렇게 어깨 메고 와요. 근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지만은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영양도 많고 또 약초들은 약효가 또 뛰어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우리 땅 안에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데 나가서 비교 대조를 해보면은 우리가 참 좋은 땅, 감사할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복 주실 만한 그릇이 돼 있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복 받을 만하다고 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부분에서 가끔 뭐 악한 사람이 있고 하지만은 대체로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좋은 땅에 역사를 이어가도록 기도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조상들 덕분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도 듣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다 본받아 가지고 배워서 이만큼 50년 만에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에서 원망과 불평 없이 늘 감사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